우이 브랜드 스토리북 에필로그 1 희 옥차 1 공허한 풍경 프롤로그 2 고요한 초대 3 드러냄의 균형 4 찬양의 바다 5 시간의 실루엣 6 우이 오래된 미래 7 당신에게 에필로그 1 공허한 풍경 프롤로그 한강변 여름의 끝자락 오후 7시 30분 해는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강물은 미동도 없이 흘렀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고 잔잔한 수면 위로 저녁 햇살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강변을 걸었다. 이어폰을 낀 채 달리는 사람, 연인의 손을 잡고 웃으며 사진을 찍는 사람, 빠르게 페달을 밟으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 그들의 움직임은 서로 다른 속도였지만 결국 같은 흐름 속에서 섞였다. 나는 그 사이에서 멈춰 있었다. 이 시대는 너무 많은 것을 급하게 쏟아냈다. 오늘의 트렌드는 내일이면 낡아버렸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다. 더 새롭고 더 강렬하고 더 눈에 띄는 것들이 쏟아졌다. 아름다움이란 게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수많은 이름들이 생겨났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흐려졌고 내 머릿속 또한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내 눈에는 모두가 무언가를 잊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잊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한 모금 마신 커피는 미지근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어중간한 온도가 입안에 남았다. 어쩌면 지금의 시대도 그랬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존재가 또렷하지 않은,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의미는 점점 빠르게 소비되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한강 너머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해가 넘어가는 속도는 느렸다. 아주 천천히 마지막 빛을 머금고 사라지는 중이었다. 노을은 서서히 푸른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강물 위로 그 빛이 길게 퍼졌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나는 무언가를 찾아야만 할 것 같았다. 2. 고요한 초대. 미술관은 차갑고 정제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하얗게 비워진 벽, 절제된 조명. 그 아래에서 나는 한 작품 앞에 멈춰섰다. 간결한 선, 절제된 색채, 무언가를 더하려는 욕심 없이 본질만 남긴 형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재밌죠?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중립적인 회색 자켓, 단정한 실루엣, 눈에 띄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을 끄는 사람. 그의 존재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깊고 진한 선이 있었다. 뭐가 말입니까?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작품을 바라보았다. 모든 걸 비워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의 말은 짧았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그런 나를 지그치 바라보다 다시 입을 열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마다 소망이나 낭만 혹은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죠. 어쩌면 그것을 위해 혹은 그것으로 인해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저는 재단사입니다. 개인의 치수를 반영해 설계하고 조정을 거쳐 양복을 짓습니다. 내 말에 그의 미간에는 약간 힘이 들어갔고 동공이 확장되었다. 그리고 흥미롭지만 알 수 없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다. 미술관이라는 공간은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거나 덜어내기 위해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신은 어딘가 공허함을 채우려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었던 거고요. 우리는 함께 미술관을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와 함께 걷는 순간 공간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미술관 한편의 작은 카페. 빛바랜 테이블 위로 커피잔이 놓였다. 유리창 너머로 오후의 빛이 부드럽게 번졌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루이스 칸의 솔크 연구소를 알고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은 빛과 그림자가 건축의 일부예요. 빛이 없으면 그 건물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죠. 그는 커피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안도 다다오의 스미요시 주택도 그렇지 않나요? 단순한 형태와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서도 공간이 주는 고요함이 있잖아요. 비워낸 곳에서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죠.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말끝마다 여운이 길게 남았다. 르 코르비지에의 빌라 사보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 그리고 루드비 미스 반데어로의 판소어스 주택. 그들이 만든 공간에는 시간이 흐르잖아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철학이 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짓는 옷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말을 기다렸다. 사람들은 옷으로 자신을 꾸미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몇 가지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 해변의 파도처럼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도 결국 같은 리듬으로 돌아오는 것. 혹은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겉은 변해도 안에는 시간이 쌓여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마쳤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죠. 나는 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꾸미려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성된 형태였다. 그와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짧은 순간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했다.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자주 입는 옷. 어쩌면 시간을 함께해서 제법 오래된 옷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게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울림을 느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마치 어떤 초대처럼 그가 말한 것처럼 나를 본질로 이끄는 길이었다. 3. 드러냄의 균형. 창덕궁 후원 부용지. 늦은 오후의 햇살이 연못 위를 부드럽게 스쳤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물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잔잔한 물결에 따라 천천히 흔들렸다. 나는 그 고요한 풍경 속을 천천히 걸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종로 5가, 뒷골목의 작은 노포, 낡은 간판과 오래된 테이블, 소박한 안주.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징표에 대해 이야기했다. 요즘은 왜 다들 그렇게 징표를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나는 술병을 들며 물었다. 그는 천천히 잔을 기울였다. 눈에 띄는 게 쉬우니까요. 하지만 겉을 장식하는 징표는 금방 벗겨지죠. 표면 위에 얇은 껍질을 덧입히는 것. 결국 그 껍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요. 나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오히려 덜어낸 것이 더 오래 남는 걸까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겉을 감싸는 얇은 막을 넘어 그 안에 무엇이 남느냐가 중요하죠. 진짜는 항상 안에 있어요. 나는 젓가락으로 안주를 뒤적이며 말했다. 사람이 만든 징표들은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나무에 새겨진 결이나 돌에 남은 흔적은 이상하게 질리지 않더라고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자연의 흔적이니까요. 인위적이지 않은 것들은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징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자극적인 시대 속에서 진실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결국 모든 게 자연스럽고 적당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건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되죠. 온전함이란 건 결국 균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말에 생각이 깊어졌다. 징표란 결국 시간의 흐름을 견디며
온전해지는 균형 안에서 결정된다. 겉으로 덧입힌 것들은 언젠가 벗겨지지만 시간을 견뎌내고 남는 것이 아름다움의 본질이라 생각이 들었다. 스시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정갈하게 정리된 나무 카운터 위로 빛이 부드럽게 흘렀다. 그는 초밥 한 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보다 그 안에 담긴 사람이 더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건 순간이지만 자연스러움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초밥은 작은 한 점에 불과했지만 그 속에는 시간이 담겨 있었다. 어떤 손끝이 그것을 쥐었는지, 어떤 온도로 살을 다듬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한 점을 올렸는지가 그 속에 있었다. 그가 말하는 자연스러움이란 단순한 외형을 넘어 사람의 본질을 담아내는 것이었다.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손끝에 담긴 감각과 세월이 만든 균형, 섬세함 속에서 흐르는 깊이, 인위적인 기교가 아니라 시간과 태도가 만들어내는 것. 나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청각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느리게 흐르는 시간이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빛의 움직임, 바람이 흔드는 나뭇잎들. 자연스러운 것들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자신의 흐름을 따라 흘러갈 뿐이었다. 완벽하다는 건 뭘까요? 내가 물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완벽한 것들은 언제나 불완전해요. 오히려 흠이 있는 것들이 오래 남죠. 자연이 그렇잖아요. 대칭이 아니라 미묘한 차이들이 모여 균형을 이루는 것.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잘 만들어진 옷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 벌의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바늘 끝에 남겨지는 작은 흔적, 손의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 미세한 곡선들, 그 모든 것이 쌓여 하나의 형태가 된다. 너무 반듯하면 차갑고 너무 거칠면 불완전하다. 그 사이 어딘가 흐트러지지 않지만 과하지 않은 곳. 그곳에서 자연스러움은 완성된다. 그가 다시 한 점을 집어들었다. 이것도 결국 손끝의 감각으로 우리를 마주하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한 자연스러움, 그 균형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부용지 앞에 멈춰섰다. 물 위에 비친 나의 모습이 흐릿하게 일렁였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지만 수면은 미세한 파동을 일으키며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가 말했던 것들이 하나씩 퍼즐 조각으로 맞춰지며 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다. 형태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선을 얼마나 덜어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의도하여 담아낸 것일수록 그 안에 사람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는 언제나 중립적인 회색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색.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그 자리에 머무는 색. 또한 그가 말한 색은 단순한 시각적인 것이 아니었다. 자연 속의 색처럼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색. 시간이 지나도 낡아 보이지 않는 색. 몇 년이 흘러도 이질적이지 않은 색. 지금의 모습을 기록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부용지의 고요함 속에서 그의 말이 다시금 내 안에 스며들었다. 편안해야 해요. 자신을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 모든 게 이미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무는 그대로였고 연못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달라졌지만 그가 말한 균형과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철학을 떠올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말은 단순한 대화로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철학은 내 안에서 천천히 자라났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징표였다. 4. 찬양의 바다. 어느 날 그는 사라졌다. 마치 언제 존재하기는 했었는지 모를 만큼. 동해의 바다는 잔잔했다. 햇빛에 반사된 수면은 은빛으로 반짝이기보다는 회색빛 안개처럼 퍼져 있었다. 파도는 조용히 밀려왔다가 이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소리 없는 여운뿐이었다. 빛도 소리도 과하지 않은 바다.
그가 애정하던 바다였다. 나는 그가 좋아하던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회색빛 물결은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였고 그 흐름 속에서 나는 그의 흔적을 더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바닷가 앞의 작은 카페. 그가 자주 찾았던 곳이었다. 그만큼 그의 기척이 깊게 스며든 공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바다 내음과 커피 향이 섞여 묘한 잔향을 남겼다. 바깥의 회색빛 바다와 어우러진 따뜻한 노란 조명이 창가를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그가 항상 앉아있던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 옆구석 자리에 놓인 재킷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것이었다. 바다의 빛과 닮은 흐릿하지만 깊은 색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재킷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마치 이 바다처럼 담담하고 고요했다. 그가 과연 내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그의 목소리, 말투, 그리고 그가 남긴 모든 대화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자신을 드러내는 징표는 결국 사라지잖아요. 그는 잔잔하게 웃었다. 그렇죠. 하지만 남는 건 징표가 아니라 그 안의 흔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 그게 진짜 본질이죠.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재킷을 어루만지는 순간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의 재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가 살아왔던 태도, 절제된 성과 균형, 그리고 시간을 견뎠거나 그대로 함께한 본질이 이 재킷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나는 천천히 재킷을 들어 올렸다. 바깥 창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회색빛으로 고요했다. 5. 시간의 실루엣. 그가 떠난 후 남은 건 말없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듣고 있었다. 그와 나눈 대화들, 그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남긴 절제된 실루엣의 자켓. 모든 순간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 내 안에 쌓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를 징표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걸. 자신을 드러내는 징표는 결국 사라지잖아요. 그 말을 했던 건 나였다. 하지만 그때는 그 의미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부재 속에서 나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그래, 사라진다. 그러나 사라진 후에도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이 진짜 본질이다. 나는 더 이상 옷을 단순한 옷으로 만들 수 없었다.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담아내는 것이어야 했다.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이 조용히 드러나는 것.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온전하게. 나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가 입던 옷, 그가 좋아하던 공간, 그리고 그가 남긴 말들. 모든 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균형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했다. 내가 표현하려는 실루엣도 그래야 했다. 사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 나는 이해했다. 디테일도, 선의 흐름도, 구조도, 그 모든 것이 적당할 때 가장 온전하다는 것을. 이제 내가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 아니었다. 빠르게 소비되고 쉽게 잊히는 시대 속에서 나는 오히려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었다. 한 번의 선택이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 나는 그의 말과 함께 떠올랐다. 절제된 성과 균형, 그리고 자연스러움. 나는 그의 철학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담기로 했다. 우이, 이것은 그의 흔적이자 나의 깨달음이다. 사람을 꾸미는 것이 아닌 사람을 온전히 드러내는 징표. 시간의 흐름을 담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것을 만들기로 했다. 그와의 시간이 끝난 자리에는 흔적이 아닌 여운이 남았다. 그가 지나간 모든 순간이 시간 위에 쌓이며 보이지 않는 선들이 하나의 실루엣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 실루엣 위에 나의 시간을 덧입히고 오래된 미래를 그리기로 했다. 6. 우이, 오래된 미래.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였다. 어제의 유행은 오늘의 낡은 흔적이 되었고 사람들은 새로움을 쫓느라 그 속도에 휘말려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짜 새로움은 오래된 것 속에 있다는 걸. 시간에 견디고 남은 것들, 변하지 않는 본질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미래였다. 그래서 나는 우이를 시작한다. 우이는 단순한 옷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시간의 실루엣을 입힌다. 사람의 본질을 담고 형태의 절제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우리의 옷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진다. 덧붙이는 것이 아닌 덜어내는 과정 속에서 진짜 의미가 드러난다. 모순적이게도 덜어냄으로 완성된다. 선은 단순하지만 깊고 색은 절제되어 있지만 풍부하다.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옷은 사람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한 깊이를 가진 사람을 위한 옷이다. 이 옷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존재감을 지닌 사람을 위한 것이다. 말보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 자신의 내면에 더 많은 이야기를 품은 사람,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걷는 사람, 유행이란 단어에 휘둘리지 않는 이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만의 결을 드러내는 사람을 위한 옷이다. 옷은 그저 몸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와 시간을 담는 수단이다. 이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다. 우리는 옷을 통해 묻는다. 무엇이 진짜 아름다움인가? 그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일까? 아니면 시간을 견디며 드러나는 본질일까? 우이의 옷은 처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편안해지는 옷이다. 오랜 시간 함께할수록 옷은 몸에 맞춰 자연스럽게 변하고 그 변화를 통해 입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다. 이 옷을 입는 사람은 쉽게 잊히지 않는 이들이다. 말보다 태도로, 화려함보다 깊이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옷이다. 우리는 시간의 실루엣을 만들어낸다. 과거의 흔적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옷.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철학이다. 우이는 오래된 미래를 만든다. 어제의 기억이 오늘의 형태가 되고 그 형태는 내일의 본질로 이어진다.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입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실루엣으로 남을 것이다. 7. 당신에게 에필로그. 먼저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성복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며 때때로 우이가 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혁신적인 과학처럼 세상을 바꾸는 일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을까 하는 조금은 자괴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시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에 우이는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옷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의복의 가치는 입는 사람으로 인해 완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격이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착용자가 의복과 함께 시간을 쌓아가며 자연스럽게 이야기와 애정을 품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이가 생각하는 우아함의 이상이란 본질적인 자연스러움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편안해지고 입는 이의 태도와 함께 스며드는 것. 그렇기에 우이는 영원할 수 없지만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의복을 만들기 위해 본질을 찾기 위해 사색을 즐기며 우이라는 브랜드를 시작했습니다. 우이는 스스로를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브랜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이를 향유하는 사람의 본질에 가장 밀접하게 다가가려 노력하는 브랜드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이는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착용자와 함께 시간을 쌓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브랜드를 입는 사람이 더욱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조용하지만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끝없이 고민하고 또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우이가 오래도록 곁에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